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현재 이렇게 연속성 나와 있죠. 이거 쉽죠? 이건 뭐 딱 보자마자 무슨 함수야? 다항함수. 이게 무슨 함수야? 다항함수. 자신의 구에서 연속이죠. 그러니까 3에서 연속이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3을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9 더하기 a. 그것은 3을 넣어주시면 15 마이너스 a다. 그러니까 얼마 나와? 그러면 2a는 24. 그러니까 a는 얼마 나온다? 12. 그러니까 하나는 무조건 쉬운 거 준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극한 문제는 올해 수능에도 몇 문제 나오냐면 2개가 나올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매우 쉬울 거고 하나는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가 어렵냐면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고 설정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확인할 것은 1번. 위에서부터 읽어주는데 함수의 식이 보이십니까? 근데 함수의 식이 있는데 여기 안에 미정계수가 없죠. 그걸 먼저 파악하세요. 그럼 fx가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2가 나왔다는 건 이걸 써서 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식이 있는데 미정계수가 없다는 건 감추는 게 없어요. 온전하게 다 줄게. 이걸로 풀어 이 뜻이에요. 그 연산을 해야 되는데 일단 보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대신에 완전제곱식은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 얘가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가 필요하니까 이런 식이 될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지? 라고 한다면 얘가 마이너스 3에서 3이라는 꼭지점을 갖는 2차 함수다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설명이 필요합니까? 밑에 보니까 fx가 어디 있냐면 분모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fx는 무조건적으로 뭐한다? 3보다 같거나 커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 fx는 절대로 0이 나오지 않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x가 단독으로 나오잖아? 신경 꺼 이 뜻이에요. 나는 페이크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두 번째인데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밑줄을 쫙 그으세요. 시작! 모든 실수 A에 관해서 빨리 밑줄 쫙 그어야죠. 자, 그러면 이 A라는 게 도대체 뭐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A는 뭐다?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 0이 나올 수도 있고 양수가 나올 수도 있다. 하물며 1, 2, 3, 4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전범위를 다 접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A가 딱 하나로 규정이 안 되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기본에 충실하는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분자가 x제곱이고요. 분모는 f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의 x 플러스 2 곱하기 fx예요. 보이시죠? 그러면 fx를 공통인수로 뽑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나눗셈이잖아. 그지? 네. 나눗셈이면 무슨 구조야? 고배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판단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fx를 뽑아줬더니 곱하기 fx 마이너스 k의 x 플러스 2더라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가보면 잘 보시면 얘는 네가 a에다가 양수든 음수든 뭘 넣어도 어차피 난 0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하고 하등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걸 껴줌으로써 애들 혼란을 주겠다는 거죠. 그럼 이 판단을 빨리 하셔야 돼요. 분모에 들어가면 안 되는 값 누구다? 0이 가지면 안 된다. 얘는 항상 0이 안 돼. 0은 절대 가질 수 없어. 그럼 얘는 아무 상관 옵션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남는 게 뭐냐? 얘가 남는데 fx가 뭐니? 그러면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10이에요. 다시 말하면 식이 있으면 쓰란 얘기예요. 그리고 전개하면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2k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x제곱에 6 마이너스 k의 x 플러스 12 마이너스 2k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말뜻 이해 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포인트는 이건데 아직 k를 모르잖아.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냐면 분자는 명확하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갈림길이 누구다? A를 여기다 넣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만약 첫 번째 A가 0이 아니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0 될 수 있는 요소는 뭐야? 0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A가 0이 아니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자가 0이 아니야. 분자가 0이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분모도 0 나오면 안 된다가 되는 거야. 어떤 경우에도 분모 0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이 2차 식이 뭐가 돼야 돼? 공중에 붕 떠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공중에 붕 떠야 된다는 얘기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판별식을 써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써주면 6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4에 ac 하면은 12 마이너스 2k다가 되는 거고 얘가 음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개했을 때 여기는 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36 마이너스 48 플러스 248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정리해줬을 때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정리해주는 것은 k 마이너스 6하고 k 플러스 2다로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에서 k가 6 쌓이면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정수는 누굽니까?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 0, 1, 2, 3, 4, 5가 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할 수 있죠. 그럼 몇 개 나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지금 현재 한 것은 그 중에서 몇 개? 하나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 해야 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두 번째는 A가 0일 수도 있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0이 된다는 건 분자가 0이 돼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분모가 어떤 경우야? 그러면 분모는 0이 안 되거나 분모가 0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분모가 0이 아니면 뭐가 돼요? 2분의 0, 3분의 0, 4분의 0. 네가 0만 되면 우리는 싹 다 0 될 거니까 극한값은 존재한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 어디서 봤죠? 라고 했더니 이 내용하고 합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면 얼마야? 마이너스 2에서부터 k는 6 사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분자가 얼마다? 0이 됐을 때 살짝 가보면 얘가 0이 됐을 때 나도 0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약분하면 되겠죠. 근데 얘가 최대 맥시멈 뽑아봤자 몇 개밖에 안 나와요. 2차 방정식이 2개까지 되죠. 그럼 상황에 따라서 하나만 지울 수도 있고 둘 다 지울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여기다가 x를 얼마 넣어주면 0 넣었을 때 여기가 0 나오면 되겠네. 맞아 틀려? 그럼 x 대신에 0 한번 넣어봅시다. 0 넣어주시면 얼마 됩니까? 지워지고 지워지겠죠. 뭐 남습니까? 12-2k. 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12-2k가 0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k가 얼마 나온다? 6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더 얹으란 얘기죠.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k가 6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 더 얹어서 6까지 얹어준다면 토탈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럼 다음에서 어떻게 내면 될까? 다음에 또 내게 된다면 그때는 모든 정수의 개수를 물어봤지만 모든 정수의 총합이 얼마냐 물어볼 수 있어요. 오케이? 현재 여기서는 등호가 붙으니까 최대값 물어볼 수 있죠? 그럼 나는 최소값에 되는 정수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풀 거면 똑부러지게 풀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게 올해 나오는 수능 문제 핵심 키워드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그럼 이 말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겠는가? 극한값 존재를 물어볼 때는 무조건 생각할 게 우선순위는 분자가 기준입니다. 분자가 0이 아니면 무조건 분모는 뭐가 돼? 분자가 0이 아니니까 분모도 0이 되면 안 된다고 정리 하나 하시고 분자가 0이 되는 경우는 분자가 0이 되는 인수만큼을 분모가 차지할 수도 있다. 이걸 나눠서 푸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연결해서 3부문제 들어갑니다. 사진 찍을 거면 지금 빨리 찍으시고 됐습니까? 예. 지금 말뜻 이해 갔죠? 네. 자, 이게 9월달 모평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게 객관식이기 때문에 오답률이 적은 거예요. 찍어서 맞히는 일도 많을 테니까. 주관식 나오면 어떻다? 여지없다 틀리면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다? 바로 6월달 모평 문제예요. 확통의 경우는 이게 주관식이긴 하지만 오답률이 87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풀고 나서도 계속 이게 찜찜한 거예요. 이게 맞나? 이렇게 풀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그것을 일관되게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하면 이때는 앞에 문제는 함수의 종류가 하나만 떴어요. 근데 그 다음에서 이제 k의 x 플러스 1을 줬다면 이번에는 fxn식을 완벽하게 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뭐 해라? 써먹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은 뭐다? 바로 이 단어가 되는 거예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g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최고차 개수가 1인 4차 함수 gx. 이거 뭐란 뜻이야? 4차 함수 gx 만들란 얘기예요. 그럼 이 문제의 주인공은 누구다? gx다가 되는 거예요.
아니야 달라?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도 뭘 물어봅니까? G-를 가져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GX의 틀을 만드시고 미정계수 찾아와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할 것은 첫 번째, GX는 뭐다? 최고차 계수가 1인 4차 함수다. 자, 이렇게 나는 꼴이라고 잡아놨어요. 됐습니까? 네. 근데 네가 센스가 있으면 얘가 어디 박혀 있어? 라고 하면 분수꼴에 박혀 있는 거예요. 분수꼴, 현재 0분의 0꼴 케이스가 있죠. 그럼 너 같으면 이게 현명할까요? 아니면 고배 구조를 만들어야 될까요? 고배 구조를 언젠가. 아직은 힌트가 없어서 냅두지만 이거 분명히 고배 구조가 될 거라는 것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로 입력해서 문제 풀면 안 돼요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는 fx가 뭐다? x-1, x-2라는 표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모든 실수 a에 관해서 나는 존재한다가 뜨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서 봤던 문제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 있는 식의 구조가 바뀌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문제를 내고자 하는 출제 의도는 똑같은데 식만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풀란 얘기예요. 하지만 의도를 모르면 식을 조금만 더 흔들어 버리면 애들이 못 푼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현재 설정은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 곱하기 절대값 fx가 떴어요. 이거부터 먼저 풉시다. 근데 여기 또 보이는 게 뭡니까? 절대값이 떴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gx는 식을 모르니까 못 쓴다고 칩시다. 하지만 fx는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식을 입력하세요. x가 a로 갈 때 그러면 여기는 얼마다? x-1, x-2, gx 곱하기 절대값 x-1, x-2다. 이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a를 판단하셔야 돼요. a는 모든 실수 a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봐. a가 만약에 1이나 2가 아니야. 그럼 1하고 2가 아니면 분자나 분모나 여긴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절대 0이 안 나오죠. 그러면 극한값 존재해 안 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극한값이 곧 함수값이 되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체크할 포인트는 뭐야? a가 얼마일 때 1과 2에서 어쩔 건데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구간을 줬잖아요. 모든 실수 a 관해서 그러면 모든 경우를 다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1과 2만 따져본다가 아니고 1이 아니고 2도 아니라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부터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말뜻 됐죠? 그러면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서 a가 만약 1이면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a가 1이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갑니다. 이제 숫자가 보니까 안심이 돼요. x 빼기 1, x-2고 gx가 나왔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절대값을 어떻게 한다? 풀어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절대값을 벗겨야 당함수가 되고 당함수가 돼야 우리가 연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절대값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부호 판정을 해오라는 얘기예요. 잠깐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왔더니 이 함수는 이렇게 되면서 1과 2가 나온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극한값 존재한다며 그 얘기는 하나로 이렇게 문제를 풀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1 마이너스와 1 플러스를 놓고 비교하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그걸 강제로 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1하고 2가 있는데 1 전 단계의 부호는 양수가 됩니다. 1 후 단계는 뭐가 됩니까? 음수가 됩니다. 2 전 단계도 음수죠? 2 다음 단계도 양수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 뭐야? 하나는 쉽게 말해서 이 문제 풀려면 하나는 1 마이너스와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나눠서 풀란 얘기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x-1, x-2가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는 gx 곱하기가 나오죠?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물어봅니다. 여기는 절대값 x-1, x-2죠? 1보다 작아요. 그러면 부호가 뭐가 됩니까? 양수예요? 너 그냥 나와?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1보다 커지면 음수죠. 그게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얘가 나오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0분의 0꼴이니까 뭐 될 수 있어요? 약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면 1 넣어주시면 얼마 됩니까? 여기는 G1. 당함수니까 좌극한도 함수값처럼. 여기는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G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쳐주면 뭐가 돼? 2G1은 0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의 의미는 G1의 값이 얼마다? 0이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려면 1 돼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A가 2라고 하는 상황도 지금과 동일한 방법을 풀겠죠. 그러면 2의 앞뒤수도 부호가 단드잖아. 어차피 약분할 거잖아. 절대값 벗겼을 때 이 부호가 다른 거 뿌리잖아.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G2도 뭐가 나와야 돼? 0 나오겠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너 지금 뭐 얻었습니까? GX의 힌트를 얻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G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압축하면은 GX가 뭐야? 그러면 X-1, X-2까지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남은 식이 몇 차식이야? 그러면 2차식이 남았다 이게 되는 거야. 이해 갔나요? 자, 이 상태를 만들고 이제 문제 풀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아까 말했듯이 합차 구조야, 고배 구조야? 고배 구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좀 더 센스가 있으면 아직은 모르지만 이 식도 아직 복잡한 것 같아. 그러면 이 식을 통째로 써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이거를 통째로 묶어서 아직은 모르니까 HX라고 표기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HX로 표현해놓고 나중에 함 상태가 나오면 그때 AB 찾아주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갑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하면서 등장하는 말이 gx분의 여기는 절대값 gx 마이너스 fx다 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이 값도 존재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보다 지금 문제가 훨씬 더 지저분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도 순서대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리미트 x가 a로 갑니까? 예, gx가 뭐야 할 때 그냥 두기보다는 이게 낫겠죠. 아, 그러면 여기는 x-1, x-2 곱하기 hx를 일단 간단하게 표현해 보자. hx는 뭐다?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gx 빼기 fx야. 근데 참고로 하면 이게 gx지. fx는 뭐였어? x-1, x-2였단 말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지금 공통인수 보여 안 보여? 이건 나눗셈이라며. 목표가 뭐라고? 약분이라고. 그러니까 식의 구조는 무조건 뭐야 돼? 합차가 아닌 고배 구조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절대값. 공통으로 묶어내면 x-1, x-2 곱하기 여기는 hx니까 빼주면 hx-1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합시다. 현재 이 과정에서 야, 1이나 2가 아니면 어떡해? 1과 2가 아니면 나오겠지? 어떻게든 약분 되겠지? 맞아, 틀려?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아? 얘가 남는 거야, 얘가. 얘가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한 거야. 그쵸? 자, 이거 연산하고 나면 얘랑은 어떻게든지 절대값 벗겨내면 약분 돼야 안 돼요?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 상황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나중에 남는 건 이거 두 개 남는 거 아닌가? 근데 얘는 hx-1이고 얘는 hx라고. 동일한 x값 늘 거야. 근데 만약 내가 0 나오면 여기는 0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분모가 0 됐을 때 분자는 뭐 한다? 마이너스 1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깨라도 0 나오면 안 돼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너 0분의 0꼴의 키워드가 아까도 했잖아. 기준이 뭐다? 분자를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분자가 날 도와줘야 한다는데 얘랑 함수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나 0 나올 때 얘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 못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 내가 그때 0 나올 때 내가 도와줄게. 네가 0 나와봤자 나하고 관심이 없다고요. 얘가 0 나왔으면 hx가 1 나와야겠지. 그때 나는 0이 아닌 1 나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렇다면 현재 잘 봐. hx는 뭘까? 라고 생각해 봤더니 얘가 2차 함수야. 근데 최고차 계수가 1이야. 그럼 나는 뭐야? 아래로 볼록이야. 그런데 나는 0이 안 나와? 그러면 나는 뭐가 돼야 돼? 항상 always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뭐 한다? 부호가 항상 플러스다. 이게 되는 거예요. 말뜻 이해 갑니까? 네. 아하. 그렇다면 이 식을 조금만 더 이쁘게 정리해 볼게. 그러면 현재 이 식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1, x-2가 되고 hx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 분자를 보는데 여기는 식을 명확하게 알지. 얘는 모르는 거지. 그러면 둘로 쪼개져 버리면 절대값 x-1고 곱하기 절대값 hx-1로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일단 우리 얘부터 좀 처리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봤지만 1과 2야 하면 1하고 2에서 이 앞뒤 구간에서 부호가 어떻다? 양수고 음수고 양수인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의 극한값에서 우리는 부호가 바뀔 거야가 되는 거고요. 2의 앞뒤에서도 부호가 바뀔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정리해보자. 첫 번째. 선생님, 그러면 A가 1인 상황을 정리해 주세요가 되는 거야. A가 1이 되면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일 때와 리미트 X가 1 플러스일 때를 같다는 걸 풀어줘야 되는 거야. 잠깐만 문 좀 틀어줄래? 그러면 현재 여기서 잘 봐. 얘가 x-1, x-2 곱하기 hx가 나오겠지. 근데 여기는 양수니까 그냥 나오겠지. 그럼 나는 x-1, x-2가 되고 곱하기 절대값 hx-1이 되는 거야. 절대값 hx-1이 나올 거야가 되는 거고. 여기는 리미트 x가 1 플러스일 때는 x-1, x-2 곱하기 hx지만 이 식이 여기서는 플러스지만 나는 여기서는 뭐가 돼? 마이너스. 이거 달고 나와 이게 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뭐가 붙어? 절대값 hx-1이 따라 붙을 거야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는 x-1, x-로 지워지겠지. 여기도 지워지겠지. 그 다음에 값을 넣겠지. 근데 봐봐. 분모는 0이 아니지. 여기도 분모는 0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도 서로 지워진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그러면 남는 게 뭐야? 하면은 결국엔 절대값 h1-1과 마이너스 절대값 h1-1이 같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절대값 내용 똑같잖아, 이거. 그럼 넘겨주면 얼마 돼? 2 곱하기 절대값 h1-1은 0이다, 이게 되는 거야. 맞죠? 그럼 h1이란 얼마 나와야 돼? 1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과정으로 A가 2가 된다면 이 경우도 똑같이 문제가 풀리겠지.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나와? H2가 1 나올 거야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함수라고?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두 개가 y 값이 똑같아? 그러면 아래로 블록인데 여기가 기본적으로 y가 얼마 나온다? 1 나올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라고. 그러면 그때 당시 x가 누군데 하나는 1, 하나는 2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면 요걸로 함수값 표현할 수 있잖아. hx는 뭔데? x-1, x-2. 그러면 1하고 2를 넣어주면 다 0 나오겠지. 하지만 나는 1이지. 그럼 여기다 플러스 1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구해지는 gx의 식을 구했다는 얘기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gx가 뭐야? gx란 x-1, x-2가 되고 여기는 x-1, x-2 그리고 플러스 2다가 되는 거라고. 하나하나 좁혀서 4차를 2차로 바꾸고 2차를 바꿔야 한다고. 그러면서 뭐가 돼? 함수 특강의 내용을 적용해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특히나 여기는 0분의 0꼴이잖아? 그럼 무조건 함수의 식은 뭐가 돼야 돼? 곱의 구조가 되어야만 한다. 이것만 잘 잡아도 식을 헷갈리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상대방이 묻는 건 뭐야? g-1이 얼마냐? 라고 묻는 거야.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야 이게 되는 거라고. 그럼 이거 얼마 나와? 6, 여기는 7. 정답 42.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었을 때 6월 달에 봤던 평가 문제 풀이 과정과 9월 달 평가 나왔던 풀이 과정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 핵심 주제를 인식하면 안 헷갈리는 거고 만약에 이 핵심 주제를 모르면 풀 때마다 휘청거린다는 얘기야. 근데 어때? 변별력 따졌을 때 효과적이란 말이야.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될까? 올해 수능 때 또 내면 되는 거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현재 2번과 3번은 반드시 비교하면서 완벽하게 그 내용의 주제를 인식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칠판 정리 후 이제 극한의 두 번째인 불연속 함수 정리 들어갑니다.